본격적으로 구역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구역도 정말 많아서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묶여있는 데들끼리 해놨어요. 수색 6구역, 8구역, 9구역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구역들을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구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딱 지도만 봤을 때. 당연히 제일 가운데죠. 그렇죠? 그러면 예, V자가 받는 중산 2구역이죠. 증산 2구역, 예. 그리고 수색 9구역이 예, 가장 대장지로. 그렇죠. 예, 수색에서는 수색 9구역, 증산에서 증산 2구역 네, 딱 붙어 맞습니다. 있죠. 예. 얘네 둘이 가장 대장인데 수색 9구역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얘는 일반 분양도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일반 분양도 다 하고 이름도 다 정해졌거든요. 네. DMC SK 뷰로 해서 2021년 10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네, 내년 입주입니다. 그러고 분양이 쭉 나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색 6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거가 100%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예. GS 자이가 이제 시공사고요. 여기만 해도 1200세대예요. 수색 8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될 거예요. 바로 앞에 수색 변전소가 좀 해결이 돼야지 좀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업 시행 인가도 다 났고요. 급하게 가면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전소 가는 거 봐서 속도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소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 수색 8구역도 소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들 관리처분 인간 안 데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수색 8구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송전타 지중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수색 8구역. 예, 9구역, 6구역, 8구역.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네. 이어서 네. 4구역, 7구역, 13구역에 대해서 할 건데 네. 제가 수색 6구역이 분양이 앞두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얘랑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수색 7구역입니다. 예. 수색 7구역도 철거가 다 끝났어요. 역시 GS 자이예요. 아, G사이가 정말 수주 잘하네. 네. 이 GS 자이 타운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6구역이랑 7구역이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예, 다른 시공사들 뭐 하십니까? 열심히 좀 사세요. 좀. 자이가 지금 6구역과 7구역을 같이 붙어 있고 네. 또 같이 속도도 똑같단 말이에요. 네. 철거도 다 100% 완료 네. 있는 상태고 분양을 이번 2020년도 상반기 4월 이전에 지금 공고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상반기 때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데가 6구역, 네. 7구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구역만 하더라도 1200세대가 넘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7구역도 지금 650세대 이렇게 가까이 돼요.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거의 2000세대에 가까운 자이타운이 형성된다. 와. 7구역이라 해서 먼 것 같아, 좀 뒤쪽인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6구역이랑 사실상 같이 묶여서 가는 그런 곳이고요. 수색 4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올해 입주합니다. 네. 2020년 6월달 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나서 진행되는 데들 중에서 가장 싼 데가 수색 13구역이에요. 아, 그렇죠. 얘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관리처분 인가는 좀 늦게 났었는데 벌써 철거가 99% 다 됐어요. 아, 지금 한 집 빼고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얘도 분양을 올해 상반기에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등산 쪽으로 가볼게요. 등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빠숑님께서 딱 지도만 봐도 제일 좋아 보인다 했었던 등산 2구역이 있는데요. 네네. 얘도 GS 자이예요. 세대수는 1300세대, 1400세대 가까이 되고요. 지금 얘는 이미 착공도 했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네네. 짓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 그냥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분양 시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아.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보려고 네네. 간을 보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분상제 맞기보다는 이번에 좀 피해서 가자 하면서 지금 4월 달까지 분양 심사 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체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뭐 청량리나 막 이렇게 호재 막 이렇게 주목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해도 네. 수색 증산 뉴타운만 해도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사람들이 잘 주목을 못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결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량리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작년에 얼마나 많았어요. 3개 연속으로 했죠. 3개 연속을 했죠. 예, 스카이 효성. L65, 한양 수자인, 효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3개 쭉쭉쭉 분양하면서 청량리에 대한 막 언론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했었는데 수색 증산도 올해 상반기 때 분양이 이렇게 싹 몰리면서 얼마나 광고니 홍보니 언론의 주춤도 받고 분양 시장에서 경쟁 몇 대면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지목이 되기 때문에 수색 증산 뉴타운 지금 시점에서 먼저 남들보다 한 발을 앞서서 가면 좋다.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는 사업식 인가가 났고 감정평가도 사실상 끝났어요. 근데 통보가 아직 안 난 상태예요. 오. 얘네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된다고 보는 거가 네. 지금 조합장이 공석이에요. 왜요? 서로 이제 비대위랑 싸우고 뭐 하고 하면서 싸우시죠. 이제 조합장 이제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물러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또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공석인데 이 감정평가는 다 끝났지만 이 조합장 직인이 있었는데 조합장이 직인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음 단계로는 아직 못 나가는 상태다. 음.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도 되게 세대수도 크고 좋아요. 이슈가 있으면 남들한테는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귀일 수도 있죠. 이슈가 없는 데들은 비싸요. 맞아요. 시간이 좀 더 남들보다는 오래 갈 것 같아도 지금 그 대신 이 가격이니까 맞아요.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증산 5구역도 주목하면 좋다 네. 하고 있고요. 증산 4구역 얘기를 사실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일부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으니까 네.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있는 구역들도 막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증산 4구역도 좀 대표적인 구역이었거든요. 여기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서 진행을 하는데 일몰 기간이 도래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우리 이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주세요. 유예 기간 신청을 그쵸, 할 수 그쵸. 있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유예를 신청했더니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왜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마음이죠. 여기는 그냥 재개발 안 그래도 좀 해제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일몰 시켜버리겠다. 이런 거겠죠. 소송전에 붙었어요.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유예 신청을 갖다가 우리가 충족해서 갔는데 왜 너네 멋대로 갔다가 해제를 시키냐. 유예 신청 처분을 취소해달라. 네. 우리는 그냥 유예된 거서 그냥 계속 동의를 받게끔 해달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로펌까지 쓰면서 소송전에 들어갔고 서울시가 이겼죠. 최종적으로 대법원 네. 판결까지 난 게 2019년도 2월 달에 맞아요. 나서 예. 최종적으로 일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얘네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일몰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동의율도 실제로 75%를 넘겼어요. 이렇게 주민들의 위지를 보여주면 그래도 설령 판결에서 지더라도 좀 봐주지 않을까. 네. 동의율이 75% 주민들의 위지를 보여주는 한데 시장님께서 꼼짝도 안 하죠. 큰 뜻이 있으신가 봐요. 네.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네. 여기 주민들도 파가 갈려서 네네. 역세권 그렇겠죠. 시프트라도 가자. 일반적이면은 아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또 반대파가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높긴 한데 아쉽네요 좀. 네, 쫙 그냥- 같이 개발돼야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중5랑 사이가 좀 이렇게 붕 떠버려서 이게 좀 시너지가 나기가 좀 어렵겠네요. 4구역이 좀 되게 키 퍼즐 중 하나인데 예. 얘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송전탑 네. 되게 넓어요. 부지가. 야야. 부지가 넓어서 얘네가 지중화되면 이 넓은 공터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바로 뒤에 보면 빌라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네요. 안에 빌라촌이 있네요. 여기가 수색 8구역. 아, 이거 팔고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 이게 지중화되는 거 보면서 음. 굳이 우리가 빨리 진행해서 괜히 돈 들어가고 뭐 하기보다는 야, 천천히 지금은 가자. 그러니까 이게 구역지근들이랑 엄청 쌌었겠다. 네, 변조사 바로 옆이어서. 그쵸.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많이 올랐죠 얘네도. 엄청 핫하겠는데요, 이거. 그리고 얘네들도 네. 아직 느리다라고 해도 얘네 네. 분양하고 뭐하고 하면 관리촌 인간 안 되든 엄청 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네로도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고. 변전소가 없어지는 게 키포인트네요, 진짜. 네. 예.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수색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싹 멸실돼 있죠. 주변을 다 그냥 철거해 버렸네요. 네, 다 철거가 돼 있는데 네. 여기 앞에 자료 보시면 수색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주변으로 해서 수색 13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다 철거가 그러네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해서 다 허허벌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초등학교보다도 네. 사실 수색 쪽에 중학교 하나만 더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더 그렇게 좋겠다. 학교를 생각을 만들어줘야 좀 하고 되는데 있습니다. 증산 사구역을 해제시킨 게 중학교 넣기 싫어서 그러신 건가요, 그럼? 야, 이거 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큰 네. 그림이 있는지는 네. 서울시장님의 머릿속에 있을 네, 거예요. 아무튼 좀 주민 살게 편하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파트 거의 다 지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수색 4구역. 사구역. 예, 롯데캐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네. 2020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인 데가 바로 여기고요. 네. 지금 보면 외관 도색도 거의 다 끝나가고 골조는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진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다. 야. 이게 보이는 데죠. 여기 상암 DMC 뷰가 되겠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수색 9구역. 구구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색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 중에 하나. 네, 예, DMC SK뷰 예. 지금 한창 분양은 다 끝났고 네. 현재 열심히 짓고 있는 곳입니다. 네네. 얘가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했었을 때 주변 인근 시세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저평가를 받았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인근 시세를 비교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맞아요. 서울 끝 지역이라서. 그쵸. 예. 부가의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마포의 대장주인 마레프가 마레프가 붙어 있죠. 바로 앞에 있어서 음. 비교하기 쉬운데 얘네 같은 경우는 상암 쪽이 비싸다라고는 하지만 상암 구축이야. 월드컵 아파트를 보면 예. 2000년대 초반대 초반대죠. 지어졌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고 또 상암 월드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 특히 빠숑님은 상암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으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얘는 임대주택 비율이 되게 높아요. 공공개발이었으니까 그렇겠죠. 40%나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들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야 될까? 좀 네. 사실 높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축인데 11억에 형성돼 있고 차라리 신축을 보려면 오히려 가질 뉴타운을 보는 게 더 빨라요. 네. 가질 뉴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 가격대가 25평형 59제곱미터라고 하죠.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9억에서 한 10억 정도, 33평형 84제곱미터가 12억에서 13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질 뉴타운보다 수색증산 뉴타운이 입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수색증산 뉴타운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정말 관건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실제로 입주한 데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 입주 예정인 데가 있다 했잖아요. 수색 네. 4구역이 6월 입주 예정인데 지금 물건도 거의 없어요. 물건도 없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금액이 33평형이 12억이에요. 4구역이요? 네. 근데 이야. 문제는 이것도 실제 거래되는 물건이 없다는 아니 거예요. 거래가 안 됐으니까 아직 모르겠네요.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12억에 지금 뭐 얘기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준공되고 입주하고 하면 가격이 더 뛰거든요. 그러면 입주할 때쯤 되면 얘가 못해도 한 13억 뭐 잘 되면 14억 될 거라 보고 그건 대장주 네. 증산 2구역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진짜 15억 된다라는 게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2020년도 상반기에 주목하면 좋고 분양도 되고 네. 이슈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주목하면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